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를 좋아해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첫 번째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RM이라는 영국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 첫날에 25%가량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 견인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의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ECB가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올린 것 자체로만은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ECB의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기간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용재영이 픽해주신 주성, 어제 무료 추천주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와, 어제 이 종목이 엄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ARM 관련돼 가지고 아마 관련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더 크게 좀 부각을 받은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타점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타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공주 이제 연휴인데 어떠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탈 거고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결국은 이 비행기라는 것도 기름을 먹고 달리는 이동수단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WTI 기준으로 90달러 전후 부근에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매일매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미국의 PPI가 지금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에너지 상승이 10%가 넘는 걸로 드러났고 PPI가 시장 전망 대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행기도 그렇다면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유류비, 유지해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익성을 따져볼 때 좀 안 좋은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교육주, 그래, 교육주 말 잘했다. 교육주, 저출산주 한 1년 동안은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동안은 트레이딩 관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거 관련돼 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부양책 혹은 정책으로 나오는 게 저출산 관련이고, 저출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까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들을 좀 따져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자, 국내 증시 개장하였습니다. 와, 코인테크? 오늘도 오르는 코인테크? 그러네, 코인테크 오늘도 오르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차전지 인버스인데 이번 주 화요일날 상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버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보는 구조지만 인버스는 추종하는 상품이 하락하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인버스는 2차전지 탑10 종목이 하락하면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왜 논란이 많았냐? 첫 번째는 단일 업종에 대한 인버스라서. 자, 지금 뭐 반도체 인버스가 있습니까? 뭐 메타버스, 네옴시티 인버스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많이 붙었고 너무나도 많이 오른 2차전지를 대상으로만 인버스가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논란이 됐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중이었어요.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의 시가총액 두 개를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높아요. 근데 이 탑10 인버스 안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두 개 비중을 합치면 40%가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공매도 편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어. 2차전지가 인기가 좋으니까 증권사에서 수수료 장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 그런, 결국은 증권사는 수수료 장사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아직까지 미스테리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인버스 상장이랑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 공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부해볼 만한 거 누가 여쭤보셨었는데 자동차 부품 쪽 한번 공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확히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뭐 관련주라고 하면 삼보 모터스 있을 거고 뭐 에코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삼기도 있을 거고 삼기도 자리 괜찮네. 그래 덕양산업도 있을 거고 서현이화도 있을 거고 보면은 다시금 이제 차트가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 성우 하이텍이 있네. 여튼 이 모든 종목들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자동차 부품, 전장 이쪽 공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의 성장뿐이 아니라 전기차의 성장이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시대에서 배터리가 더욱더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배터리가 전기차 속에서 성능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배터리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배터리 판가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하반기 실적 또한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도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제유가 오르잖아요. 국제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휘발유 기름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전기차 부품 테마가, 이 전장 쪽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아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작년 대비 좀 부진하게 나오는 내용이라거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 정도는 해보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를 좋아해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첫 번째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를 받쳐주는 내용이 조금씩 보이면, 눈에 이게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조금 보이면서 이 기대감에 신뢰가 생기면은 그런 게 투자 가치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언제 또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에 이렇게 또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